그리고 오늘 곤충의 명예회복이라는 주제로 사실 곤충학도를 꿈꾸는 모든 이제 학생들에게 아이돌 같은 분이신데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이신 김태우 박사님, 또 최근에 세상에 사라져야 할 곤충은 없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곤충의 명예회복을 주제로 또 발제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세상에 사라져야 될 곤충은 없어라는 책 제목을 써가지고 오늘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보호도 해야 되고 방제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의 성장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곤충을 혐오한다던가 또 좀 징그러한다던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제 말씀이 편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산으로 들로 잡고 다녀가지고 이제 곤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회를 이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곤충은 뭐 생물 다양성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뭐 지구상의 생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다양한 것이 곤충인데 우리가 곤충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곤충 분류학, 제가 이제 전공한 분류학이고 생태학도 있고 뭐 진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많은 곤충학의 초창기 응용곤충학은 이제 방제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곤충학이 발전을 해왔죠.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두 가지 곤충을 이제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북한산 밑에서 좀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가 될 때쯤 되면은 친구들이 어디서 사슴벌레 잡아와가지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싸움을 시키고 자랑을 하는 거죠. 곤충 소년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어디서 잡았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사슴벌레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제 산으로 들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무 구멍을 쑤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사슴벌레는 이제 결국 다 커서 이제 잡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불광동 지금 연신내에서 넘어가는 고갯길을 제가 초등학교를 한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로수에 여기 보시는 이 미국 흰불나방이라고 불리는 이 곤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로수에 이제 막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30분 동안 걸어가는데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맨날 고무줄 총으로 이 흰불나방을 잡아서 죽이면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여학생들은 곤충을 굉장히 징그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흰불나방을 잡아가지고 여학생들 가방에 이렇게 몰래 던져가지고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면 이제 괜히 좋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미국 흰불나방이라고는 이제 커서 알게 됐고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은 다 송충이였습니다. 송충이. 여러분들 진짜 송충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송충이를 아주 드문드문 보고 있는데 송충이는 이제 솔잎을 먹고 사는 게 송충인데 이제 그런 털이 난 벌레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도 송충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70년생이니까는 그 이전 세대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깡통에다가 송충이를 몇 마리씩 잡아오도록 이렇게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시켰다고 그럽니다. 여기 송충이 잡기 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던 그 기록들이 이제 그 국가기록원 그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충이란 키워드로. 저도 검색을 해봐서 내가 알고 있던 송충이가 진짜 송충이가 맞나 하고 쫙 봤더니 진짜 그 소울잎을 먹는 송충이더라고요. 우리 그 예전에 50년대 6.25 이후에 이제 사실 기억을 제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산에. 그래서 그 황무지 산에 소나무 같은 걸 많이 심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해충으로 송충이가 이제 창궐을 해서 그 거의 뭐 새마을 운동급으로 송충이 잡기를 이제 해서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뭐 나무에도 올라가고 저렇게 그 많은 벌레 잡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곤충의 대발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실은 그 예전 그런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발생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그 삼국 사기 이런 데도 뭐 기록이 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넘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뭐 황충, 송충 뭐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발생하는지를 몰랐으니까는 뭐 나라에 안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그 기록들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곤충과 벌레라는 말에 좀 익숙한데요. 곤충이란 말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 곤충들의 한살이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들었던 그 전의 말은 이제 벌레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벌레라고도 쓰고 뭐 더 낮춰서 부르면 뭐 벌거지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생물로서 이제 곤충을 많이 이렇게 타겟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뭐 1, 2위를 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는데 바퀴벌레 뭐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비나 사슴벌레 이런 건 보통 많이 좋아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좀 뭔가 멋지게 생겼고 이제 아름다움을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생물로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사람한테 해를 안 주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혐오하지 않습니다. 네. 이 무당벌레나 이런 것들도 예쁘게 생겼고 뭐 메뚜기라든가 뭐 잠자리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곤충이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 가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하고 맞부딪히는 이런 곤충들이 사실은 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곤충들이 되겠습니다. 뭐 모기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곤충이고 이제 나방도 보면은 뭐 예쁜 나방이 많은데 보면 가루가 막 떨어지니까는 사람들이 좀 나비에 비해서 좀 못생기고 그래서 이제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귀뚜라미 닮은 꼽등이라는 곤충도 이제 그 캄캄한 밤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얘들이 이제 밤에 기어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니까는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곤충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불편함으로 또 등장한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좀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충과 해충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있고 저도 이런 개념 속에서 곤충학을 사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충을 연구하는 뭐 자원곤충학도 있고 뭐 산업곤충이다, 뭐 경제곤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농업에 해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림 해충들을 방지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뭐 직접적인 해를 주는 사람 몸에 해를 주는 위생 해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타겟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를 주는 해충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러브버그나 이런 것들이 올해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불쾌 해충이라는 말을 썼죠. 이제 뭐 특별히 해를 주지 않지만은 뭔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도 이제 해충이다. 이런 범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익충도 우리가 뭐 누에라던가 뭐 꿀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원화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지표곤충이라든가 환경 정화곤충도 이제 그 활용 분야를 찾고 있는데, 이런 문화곤충이란 것도 사실 특별한 어떤 우리한테 뭔가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류 문화의 발전 속에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런 곤충의 기여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문화곤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곤충 기록이 뭐냐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15,000년, 2만 년 전에 이제 프랑스 동굴에서 발견된 이 들소뼈인데, 이 들소뼈에 곤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곤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메뚜기류죠. 이렇게 큰 뒷다리를 그려, 여치랑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발견된 것이 동굴이다 생각하면 어디겠습니까? 네, 곱등이가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의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정성스럽게 들소뼈에다가 뭔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김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원시인들,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곤충을 여기다 남겨놨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식용곤충. 네. 보통 이런 동굴 벽화에 나오는 생물들이 이제 뭐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숭배하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뭐 우리한테 그런 임프레션을 준 그런 생물이었겠죠. 이 동굴 원시인들이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이 벽에 막 붙어 있는 곱둥이를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남겼을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이미지였을까요? 나쁜 이미지였을까요? 네, 뭔가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곤충의 혐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의 본능이냐, 아니면 후천적 학습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한 그런 글들도 있는데, 예일 대학의 켈러트 박사님이 이제 80년대에 쓴 논문에 한 곤충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걸 한번 8가지, 9가지 정도로 나누는 글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처럼 동등한 생명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주 그거는 뭐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등 생물이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다음에 생태적으로는 중요하게 보는 그 시각,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죠. 예, 제가 읽은 그 바퀴벌레 책 중에 보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생물을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이 애들이 바퀴벌레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이제 실눈을 뜨고 본다는 거죠. 손을 가리면서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남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아름다운가요? 미운가요? 이런 걸 제가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런 2가지 양상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제가 곤충을 좋아하는 이유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네, 생김새가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좌우대칭에 뭔가 완벽한 그런 뭔가 이 얘들이 역사를 반영한 거죠. 진화 역사를. 예, 얘들은 다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굉장히 잘 발달되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생김새는 얘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곤충이 보여주는 어떤 뭐 껍질을 벗는다던가, 아니면 다리가 뭐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가시가 났다던가, 아니면 꾸물꾸물한다던가, 털이 막 빠진다던가, 아니면 액체를 막 토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는 거죠. 걔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천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이런 그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글에서 제인 구달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인 구달이 어렸을 때에 그 유모차에 이렇게 아기였을 때 이렇게 유모차에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잠자리가 이렇게 날라왔다고 그럽니다. 예. 잠자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고추 잠자리 생각하니까는 가을철에 어떤 뭔가 좀 정서곤충으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잠자리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죠? 드래곤 플라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그런 어떤 약간 그런 대명사로 잠자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가 이렇게 와서 제인 구달이 어렸을 그 앉아 있는 유모차에 와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지나가던 신사가 신문지로 탁 때려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발로 밟아서 죽였다는 거죠. 예, 어린 아이 앞에서 애가 무서워할까봐 그랬는데 제인 구달이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너무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막 울음을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기 때문에 괜히 죽은 잠자리가 불쌍해진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책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어머니가 이제 똑같은 케이스에서 이제 잠자리가 와서 아이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한테 잠자리가 너한테 와서 키스를 하고 갔어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그럽니다. 예. 이렇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도 있고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집안 동료들 뭐 이렇게 그 동료 문화에 의해서도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이제 딸인데 어렸을 때는 아빠 따라서 이제 산에 가서 곤충도 잡고 이래서 굉장히 뭐 벌레 같은 거 안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좀 크니까는 이제 아빠보다는 이제 소녀 그룹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곤충을 막 무서워하게 됐어요. 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곤충학의 이런 우리가 어떤 의식 잘 모르고 있던 그런 곤충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과학 체계로 들어왔느냐 이런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이제 레디라고 자연 발생설을 이제 부정한 그런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거는 이제 뭐 곤충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썩은 물체가 있고 거기에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서 알에서 구더기가 발생해서 파리가 돼서 날아가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곤충이 다 어디서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중세나 이런 시기에 보면은 이제 워낙 사체 막 전쟁이 많고 사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죽은 사체에서 곤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썩은 것이 있으면은 그게 저절로 곤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알에서 생겨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린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류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100만 종에 달하는 곤충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브르는 파브르 곤충을 써 가지고 우리가 곤충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곤충의 역사를 이렇게 개통도로 그린 자료를 아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뭐 4억 5천 년 이상의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선배님이죠. 선배님. 먼저 태어나서 이 지구상의 그 생물학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곤충입니다. 뭐 곤충의 진화는 이제 그런 식물의 진화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다양성을 이루게 되었고요. 오늘날에 보고 있는 곤충은 이제 딱정벌레, 이게 파리인가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예, 딱정벌레, 나비, 볼파리 이런 그룹들이 이제 완전 변태류가 굉장히 다양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만 종 정도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100만 종이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곤충은 1847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채집된 홍단 딱정벌레라고 이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그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곤충과 그냥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죠.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시대에서 이제 과학의 체계로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전 세계의 곤충을 탐색하면서 다양성도 알게 되고 뭘 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과학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곤충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나눠서 뭐 없앨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과학성의 시대와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류의 역사에 그 사건을 미친 몇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죠. 예. 뭐 살충제를 뿌려서 이제 그 새들의 알이 얇아져서 이제 새가 울지 않는 봄이 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엔 꿀벌 실종 사태라던가 뭐 사실 코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인류한테는 큰 어떤 상처가 돼서 무의식 속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현재 공존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어떤 사고의 기본이 되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무지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냥 풀이 썩으면은 반딧불이가 된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벌레가 다 벌레지 무슨 벌레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뭐 곤충의 명예회복 이렇게 주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곤충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이미 그 정도는 예, 생태계적으로 곤충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곤충은 뭐 이제 식물을 먹는 소비자이면서 곤충이 곤충을 또 조절합니다. 네. 서로가 먹고 먹히는 네트워크 속에 있는 거죠. 분해도 하고 화분 매개도 하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곤충이죠. 근데 지금 여기 사람은 빠졌는데, 우리가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를 항상 그리면은 최상위 꼭대기에 항상 사람을 그려놓잖아요. 이거 뭐 맞죠? 어떻게 보면요. 예,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이니까. 근데 마치 이 그림을 보고 나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다 사람한테 뭔가 헌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먹이 피라미드를 놨을 때. 사실은 뭐 그런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사실 뭐 네트워킹 구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이나 빈대 벼룩은 왜 존재하나요? 네. 왜? 중세시대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중세시대 이 빈대 벼룩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완벽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중세시대 신학적인 마인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그 악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이빈대 벼룩도 이제 이제 인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먹고 먹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의 피를 빨도록 얘들은 특화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죠. 모기는 사라져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기를 뭐 없애는 그런 기술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모기가 만약에 없으면 좋지요. 근데 뭐 모기라는 게 한 종도 아니고 모기과에 수많은 흡혈 곤충들이 있는데, 모기가 없어진 빈자리는 아마 분명히 다른 또 흡혈 곤충이 그 공간을 메우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예. 우리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그런 생태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나비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찍이 뭐 다윈이 이렇게 영국에서 뒤형벌, 호박벌이라고 하는 이 벌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토끼풀도 같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토끼풀이나 이제 벌의 수는 들쥐의 수에 좌우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동료 헉슬리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해학을 더 붙였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영국의 번성은
미혼 여성들의 수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혼 여성이 많아지면 애완동물인 고양이를 많이 키울 거고, 고양이가 늘어나면 쥐가 줄어들 것이고, 쥐가 줄어들면 비용벌이 늘어나서 붉은 토끼풀이 늘어나면 토끼풀을 먹는 소가 늘어나서 이제 해군의 어떤 식량 자원을 줌으로써 이제 영국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모기나 이 빈대 벼룩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효과가 일어날지 사실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곤충 교육을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뭐 또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네, 곤충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나요? 네. 큰 동물들은 당연히 뭐 동물 복지나 이런 거에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곤충은 뭐 사실 뭐 법적인 대상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해왔던 거는 이런 그 우리 종우월주의라고 그러죠. 뭐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네,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감각 중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이제 동물 권리,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보호를 하고 이제 당연히 그 존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저를 이제 곤충을 하다 보니까는 곤충이 고통을 느끼나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곤충을 채집해서 핀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야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고통 느끼죠. 느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살려고 얘들이 도망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정도의 차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생명 중심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존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뭐 곤충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도 존엄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윌슨 교수님이 이렇게 그 이런 말을 남기셨죠. 예. 지구상에 뭐 사람이 없어지면 더 잘 돌아가겠지만 곤충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예, 몇 달 안에도 이제 생태계는 다 붕괴된다는 말씀을 만들으셨고, 지금 뭐 6번째 멸종 시대 이런 것도 인터뷰하실 때 나와서 그 영상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윌슨 교수님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고 가셨죠. 예. 이 교수님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학문의 백그라운드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는 그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명 존중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뭐죠, 미국의 월든을 쓴 예, 소로의 정신과 다 있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서문을 읽다 보니까는 그 월든 호숫가에서 그 뭐죠, 바이오 블리치를 한 그 서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런 뭐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한번 제가 히스토리를 한번 좀 언젠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곤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곤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해충화돼서 증가되는 뉴스들만 많이 접해 보셨을 테고, 곤충이 뭐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책들이 이미 나와 있고 저도 좀 주의 깊게 읽어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는 곤충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도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곤충 자체가 이제 약하고 뭔가 어떤 복잡한 생태계 속에 특수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것이 고리가 하나 무너지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곤충이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된 탄탄한 생태계가 있다고 그러면 다양한 곤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생태계들 너무나 굉장히 빈약해지고 있죠, 점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곤충의 그런 그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나라 자연보호 헌장인가요?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제 70년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공해 문제가 이제 뜨면서 자연보호가 이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었고 이제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산에나 이렇게 길에 가시다가 깔려 죽은 곤충들 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징그러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죽였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것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포유류는 로드킬, 조류는 윈도우 스트라이크, 곤충은 뭐냐 이거죠. 곤충은 뭔가 죽어도 당연히 되는 뭔가 압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이 곤충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곤충이 없어져야 좋겠다라고 그렇게 발로 밟아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곤충 전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곤충들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뭔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눈에는 다 바퀴벌레로 보이는구나. 이 중에 혹시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멸종위기 곤충. 그냥 보면 뭐 그냥 다 뭔가 딱딱한 딱정벌레다라는 건 아실 것 같습니다만. 1번이 예쁘게 생겼으니까는 1번이 뭐 보호곤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3번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큰 자색 호랑꽃무지라는 곤충입니다. 이게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강원도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곤충인데 사람 지나가는 등산객 눈에는 아마 바퀴벌레로 보였는가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9종의 그런 보호곤충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나비 딱정벌레 좀 크고 화려하고 사람 눈에 잘 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곤충으로 되어 있고 일부 벌, 노린재 이런 것들이 보호곤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조사하다가 제가 기사 서치를 하다가 참 어느 기사분이 참 잘 제목을 뽑아 놓으셨길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시골에서는 깜찍, 도시에서는 끔찍.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똑같은 건데. 예. 이 집에 사는 곤충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과 충돌을 하는데, 예. 원래 얘들의 서식처는 어디였을까요? 아까 전에 비둘기도 뭐 비슷합니다. 원래 야생에 살던 애들인데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오게 된 거죠. 지금 도시 생태계를 한번 보면은 이제 사람과 곤충이 충돌하는 어떤 그런 무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발생 문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 환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우리가 농촌 생태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곤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냥 그곳에서 그 곤충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였는데 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도시를.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 몽땅 압축해 놓은 것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에 자연이 깃들 그런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예, 뭐 도시공원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곤충은 없죠, 사실. 예, 그래서 곤충은 사람이 초대하지 않아도 옵니다. 예, 뭔가 먹을 것과 편안함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뭐죠?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 네. 도시라는 곳이 이 곤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의한다는 겁니다. 근데 농촌에 있으면은 이 좋은 그런 자연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겨난 곳이 농촌입니다, 사실. 이 뭐죠?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잠자리가 낮게 되면 비가 온다, 뭐 개미가 이사 가면 비가 온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자연주의 속담이나 말들이 생겨난 곳이 그런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도시 속에서는 이 곤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몰아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사실은 그 오늘 생명연구재단에서도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존재 가치도 다시 보고 뭔가 그런 제도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이거를 기획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대응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도 정책 개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우리 개인은 다들 자연 보호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뭐 쓰레기 안 버리고 꽃 꺾지 않고 벌레 안 잡고 다 그런 의향이 있는데 제가 이게 한 사람이 노력하는 거는 참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자연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문화 발전 속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파괴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결국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개인이 실천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아까 보여드린 책 중에 보면은 뭐 정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뭐 시민이 할 일, 뭐 도시농부가 할 일, 뭐 이렇게 역할도 나눠가지고 제안해 놓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런 보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대에 많이 넘겨줘야 될 것 같고 곤충 호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생태공원이라든가 갈 때마다 이렇게 찍고 실제로 곤충이 드나드는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벌이 쏘인다.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벌들을 또 가까이서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좀 좋은 벌이라는 게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뭐 무조건 싫어할 일도 아니고 좀 적절한 경계심과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 생물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놀이터에 만들어진 거죠.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놀이터에 저런 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우 그 위험한 벌이 와서 쏠 텐데 왜 저런 데다가 벌집을 만들어놨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과 접하면서 그런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난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도 좀 두렵기도 해. 뭐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위스에 갔다 우리 그 곤충 작가 칼마닌이 준 사진인데 이렇게 그 사슴벌레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좋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곤충을 좀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항상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CF가 있어서 친근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곤충의 명예 회복은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태계를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피라미드 속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람을 벗어난 시선으로 생태계를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뭘까요? 외계인의 시선? 아니면 뭐 신의 시선? 이런 걸로 생태계를 바라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곤충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중요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쌓으셔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